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28호 제7면 기사입니다. 부천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부천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센터장 박용현, 이하센터, 각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으로 지정받았다. 장애인과 장애에 대한 인권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재 부천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또한 부천시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을 수년째 진행해 오고 있었다. 2018년 5월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교육기관 선정과 강사 양성이 이루어져 왔다. 부천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는 대상에 따라 적합한 장애 인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교육기관 선정으로 인하여 사업장 법정 의무 교육까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혔으며 부천에 사업장을 둔 기업체들도 가까이 위치한 센터를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게 되었다. 올해 10개 정도의 사업장은 지원받은 부천시의 예산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성남시 기존 주택 전세임대 97가구 입주자 모집. 성남시는 오는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기존 주택 전세임대 97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가 집이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공급 대상별로 9천만원 물결표 쌓인 1억 2천만원의 전세금을 지원하는 주택이다. 자녀 2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 공급분 21가구에 최대 1억 2천만원의 전세금을 지원한다.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셋째 아부터 1명당 2천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공급분 38가구과 기존 주택 전세임대 1순위자 공급분 38가구은 각각 최대 9천만원의 전세금을 지원한다. 대상자가 원하는 집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한 뒤 대상별 최대 지원금 범위에서 임대보증금의 95%를 저금리 연 1.2%로 재임대한다. 입주자 부담금은 나머지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기존 주택 전세임대 기간은 2년이다. 2년 단위로 모두 9차례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성남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장애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기한 내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오는 5월 중 LH 경기지역본부, 가만 전화기 1670-2592가 개별로 알려준다. 부천국제만화축제, 문화체육관광부 선정예비 문화관광축제 지정.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원장 신종철, 이주퇴하는 부천국제만화축제, 운영위원장 조관재, 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2020에서 2021년 예비문화관광축제로 최종 지정됐다. 예비문화관광축제는 발전 가능성을 가진 지역 축제의 자생력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년 주기로 엄격한 평가를 거쳐 지정한다. 이번에는 부천국제만화축제를 비롯해 전국 33개 축제가 선정됐다. 예비문화관광축제에 최종 선정된 부천국제만화축제는 앞으로 2년간 중앙부처 차원의 전문가 현장평가,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조관재 운영위원장은 남녀노소 모두가 만화를 즐길 수 있는 축제인 부천국제만화축제는 지속적으로 대표 프로그램과 볼거리 개발은 물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즐길거리를 확대하여 더욱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천국제만화축제는 국내 최대의 만화축제로 만화가와 만화산업 관계자, 만화 마니어들의 교류와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함께 발전해왔다. 특히 2019년 8월에 열린 제22회 부천국제만화축제는 만화, 잇따라는 주제로 개최되어 11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부천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 사업 선정. 장덕천 부천시장이 17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020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함께 스마트 기술 솔루션을 활용해 도시 문제 해법을 찾는 사업이다. 지난해 5월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한 공모에서 3차 심사를 거쳐 부천시를 포함한 총 6곳이 실증지역으로 선정되어 국비 15억 원을 지원받았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기술력 있는 강소기업들과 함께 시민이 직접 만들고 직접 누릴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가 구축될 수 있도록 강소기업에 대한 성장 지원과 시민의 역량 강화에도 집중할 계획이며 스마트시티 챌린지를 통해 계속 진화하는 움직이는 도시 부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취약계층 지정기탁기부금 전달식.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을 보태려는 단체 기업의 성품 기탁기부가 줄을 잇고 있다. 수정구 양지동 소재 금광교회는 2월 19일 성남시의 코로나19 예방 물품 구매비 1,000만 원을 냈다. 시는 이날 오후 2시 시장 직무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김영삼 금광교회 담임 목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정 기탁 기부금 전달식을 했다. 받은 성금은 노인, 아동시설 등에 보낼 마스크, 손 소독제를 사는 데 쓰인다. 같은 날 분당구 정자동 소재 바이오제약 회사 지트리비엔티 대표이사 양원석,
770만원 상당의 KF94 황사 마스크 1만 개를 성남시에 맡겼다. 코로나19 예방 물품 품고 현상 속 어려움 겪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받은 마스크는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홀몸 어르신에 전달하기로 했다. 앞선 2월 5일과 12일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화장품 연구개발 기업인 한솔생명과학은 4,350만원 상당의 손세정제 3,500개를 기탁해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집합시설에 전달했다. 분당구 삼평동 소재 항공기 엔진 사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월 11일 200만원 상당의 손세정제 200개를 기탁해 지역아동센터에 보냈다.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제1기 아동참여단 모집. 성남시는 올해 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인증을 목표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오는 3월 13일까지 제1기 아동참여단 단원 50명을 공개 모집한다. 아동참여단 응모 자격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1세 물결표 쌓인 18세 또는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초교 4학년생부터 고교 2학년생까지다. 성남시는 아동 관련 사업 추진 과정에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참여 자격을 이같이 정했다. 아동참여단으로 선발되면 아동을 둘러싼 생활환경 현장 모니터링, 아동권리회의, 전문가 초빙교육, 캠페인 등 참여해 추진 정책에 의견을 내는 활동을 하게 된다. 시는 아동참여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굿네이버스 경기 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가천대학교와 손잡고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매칭 운영한다. 캠페인이나 현장 모니터링 참여 시간은 자원봉사 점수로 인정해준다. 참여하려는 아동은 기한 내 신청서, 성남시 홈페이지 아동참여단 검색을 시청 6층 아동보육과로 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 hampy@korea.kr 로 보내면 된다. 시는 서류 심사를 통해 초등 4 물결표 쌓인 6학년생 18명, 중학생 18명, 고등학교 1 물결표 쌓인 2학년생 11명, 학교 밖 청소년 3명을 선발해 오는 3월 25일 개별로 알려준다. 성남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아동참여단은 당사자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관해 의사를 표현하고 시는 아동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기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선 2월 18일 오후 3시 시청 5층 회의실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